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강좌에 걸쳐서 택배 제대로 알기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할 조인성 박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택배 시장 규모가 연간 이제 취급량 기준으로 해서 30억 개, 올해 아마 31억 개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한 60개 정도를 이용하고, 가구 수로 보면은 도시 가구들은 뭐 1년에, 매일 뭐 하나 정도를 택배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용하게 되고, 택배가 없으면은 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제때 쓰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택배가 우리의 일상 어떤 그 생활의 도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가장 친근한 물류 서비스가 택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모든 산업들이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물류 업종 중에서도 화랑이 되어 있는 이런 업종이 택배 업종이죠. 전부 지금 밖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또 유통업체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배달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배송 서비스들이 지금 새롭게 탄생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택배 업체들 보면은 거의 풀캐파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예요. 어차피 지금 DHL, SCM 같은 데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약 40%까지 갈 거다. 근데 작년에 지금 한 28%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택배업도 지속적으로 10% 이상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배 업체들은 계속 동반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업종보다도 물류 업종에서는 택배 업체들의 성장이 가파를 거고,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도 클 거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물류업에 근무를 하면서 택배 업체로 이렇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이런 근무자들은 택배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련했고, 5개 강좌 동안에 전체를 다 강의할 수는 없죠. 전체 강의를 하자면 한 2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기본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강의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강의 목차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배 업체들이 어떤 게 있고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세 번째는 택배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택배를 이제 집화를 해가지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디선가 모아가지고 배송할 지역으로 나눠주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중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중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개를 하려면은 이제 화물을 분류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운송장을 보고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터미널들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수동 분류 방법, 자동 분류 방법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로 택배 서비스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택배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택배를 정의해 보면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 화주는 송화인이 될 수도 있고 수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요청에 의해서 소형 소량의 화물을 송화인의 문전에서 픽업해서 택배업체가 일관 책임을 지고 수화인 문전까지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이런 운송 서비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송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커먼 캐리어, 공공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불특정 다수가 약관이라는 그런 표준화된 계약서를 이용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공공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택배의 물류 서비스 특징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별도로 기업들은 별도의 계약서를 택배회사하고 체결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약관이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배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대부분 택배사들이 이 표준약관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택배 표준약관과 그 다음에 요금표를 기준해서 거래를 하는 이런 공공물류 서비스다. 소형 화물이면은 어느 정도 크기까지 소형 화물이냐? 원래는 이제 이 기준은 기업체가, 택배업체가 정하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지금 20kg, 어떤 회사는 지금 25kg, 예를 들어서 롯데 택배 같은 데는 25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kg까지만 지금 접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젠 택배 같은 경우에 가을철에 쌀 40kg짜리도 받아요. 그 쌀은 이제 한시적으로 특수하게 그것만은 40kg까지 이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택배회사가 정하는 이런 규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택배회사들은 80kg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소형 화물이라는 기준은 택배회사가 정하는, 내부에서 정하는 또는 약관에서 정하는 이런 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소량 화물은 몇 개가 소량 화물이냐. 이거는 이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단독 차량을 이용해서 보내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택배회사로 해서 개당 얼마씩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낫느냐. 이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용자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문전 집배송이라는 건 뭐냐? 송화인과 또는 수화인하고 택배사하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 6월 5일 날 택배 약관이 변경됐죠. 그래서 송수화인하고 약속을 하면은 문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경비실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다른 약속된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집에만 갖다 주는 것이 문전 집배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일관 책임이라는 것은 택배사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협력업체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택배 화물에 대한 사고가 나면은 일단 본사가 일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배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성은 택배 표준약관에 보면은 기일이 지정이 안 되면은 집합한 날로부터 48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날짜를 지정해서 내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날이 배달을 해줘야 될 날짜예요. 그래서 신속성이라는 것은 약속한 기일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택배 고객들하고 택배사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방문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집에 있을 때 와야지 네 맘대로 네가 편리한 시간대로 와서 놓고 갔느냐, 사람이 없다고
그냥 갔느냐,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표준 택배는 택배사가 방문하는 시간이 전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 고객이 있을 때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런 약속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통 이제 통보를 하면은 그 시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아니면 없으면은 뭐 문 앞에 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일 와달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배달 방법으로 이제 약속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방문 시간이라는 것은 수화인이 있을 때 방문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택배 물류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서 픽업이 돼가지고, 수화인한테까지 전달이 되느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브 앤 스포크 방법이라는 거가 있고, 하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각 개인들 또는 사무실, 기업들을 순회해서 픽업을 해가지고 집배송센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간선 차량에다가 실어서 허브 터미널로 보내면은 거기서 1단계 분류를 해가지고 배송할 집배송센터를 보내서 배달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은 터미널이 여러 개가 있어요. 허브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 터미널, 서부 터미널, 북부, 남부,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충청 지역 터미널, 호남 지역 터미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터미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터미널 밑에는 이제 영업소가 있죠. 영업소가 이제 순회해서 집합해가지고 터미널로 보내면 그 터미널에서 큰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상도, 또는 전라도, 영남, 호남, 이렇게 터미널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대형 운송 차량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간선 운송이라고 그러는데, 간선 운송을 하게 되면은 그 터미널에서 다시 배송할 영업소별로 분류를 해서 배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에서는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분류하는 터미널이 허브라는 터미널로 하나가 있는 거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에서는 지역별로 터미널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분류 작업이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는 2번 일어나고, 허브 앤 스포크에서는 1번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다르다.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운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택배 물량은 다 똑같은 택배 물량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C2C, B2C, B2B, C2B 이런 식으로 나누어요. C2C는 개인들이 개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들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학생들한테 보낸다든지, 친척한테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C2C 택배죠. C2C는 컨슈머 투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가 개인 소비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특징을 보면은 요게 이제 C2C, B2C, B2B 다 이게 취급하는 형태와 이제 취급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C2C는 화물이 개인이 보내는 거기 있고, 가능하면 한 번 보낼 때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비교적 화물이 커요. 그리고 대부분 사과 박스라든지 라면 박스라든지 이런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서 포장해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식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기피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가서 운송장 써야 되죠. 화물 확인해야죠. 또 운임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하 시간도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대신 택배 요금은 높아요. 최소 5,000원 이상, 7, 8,000원. 경우에 따라서는 10,000원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코스트가 높고 택배 기사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편의점 같은데 취급점을 개설해가지고 취급점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이런 그 택배가 C2C 택배예요. B2C는 기업에서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온라인 업체들은 다 이게 B2C 택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거의 우리나라 택배 물량의 70% 이상이 B2C 택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 포장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대량으로 출하가 되고 일단 기업체라는 이런 어떤 발송 실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한 택배사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데는 1,500원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600원부터 시작을 해요. 비싸면은 1,500원. 좀 크기가 크면은 3,000원 정도.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이런 데가 이제 가장 큰 고객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반품 집화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요소가 되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유통업체에서 판매점, 생산업체에서 다른 생산업체 내지는 판매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B2B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피가 굉장히 커요. 판매점에서 파는 옷박스 굉장히 크죠. 어떤 아이올리 같은 이런 회사들은 최대 박스로 이렇게 박스의 크기 그러니까 3변의 합이 160이 될 정도로 크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B2C하고 다른 것은 대량 집화가 되는데 배달도 대량으로 이루어져요. 대량은 엄청나게 수백 개가 아니고 하루에도 수천 박스씩 이렇게 집화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판매점에 갈 때는 5박스, 6박스 또는 시즌 때는 20박스, 30박스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근데 요런 B2B는 또 어떠한 서비스의 특징이 있냐? 대부분 오전에 갖다 주기를 바래요. 그래야 판매점에서 오전에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오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 배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진이라든지 롯데택배 같은 데는 이런 의류만 전문적으로 또 취급하는 별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의류를 전담 배송해주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반품도 시즌이 지나면은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품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의류들은 보통 100이 나갔으면은 시즌이 끝나면 50%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반품 물량도 이제 같이 발생을 하는 이러한 택배다. C2B는 이제 개인들한테 배송된 것이, 기업으로 반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는 경우, 또 변심해서 반품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반품 사유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 이미 반품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빨리 반품을 집하해서 입고를 시키고 반품됐다는 확인이 되면은 환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반품 집하가 늦어지면 환불이 늦어지고 이미 불만을 가졌던 고객들의 불만족도는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반품을 시켜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택배업체의 B2C 택배업체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택배사하고 이용자의 이제 책임. 뭐 택배사는 무조건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용자가 지켜야 될 게 있고 택배사가 또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나고 제대로 배달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서 이제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용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취급 가능한 화물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또 뭐 귀금속이라든지 이거 지금 택배사들이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몰래 뭐 택배 화물 속에다 그런 걸 넣는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분실됐다 하더라도 그거 택배사는 못 물어주는 거죠. 그걸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급 가능한 화물을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포장을 보내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냥 뭐 비닐봉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보낸다.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보낸다. 이거 안 받아줄 뿐더러, 택배사가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나죠. 그래서 보내는 화물이 안전하게 가려면은 일단 이용자가 포장 자체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운송장 작성은 송화인의 책임이에요. 주소를 잘못 적고, 내용물을 잘못 적고, 내용물의 가격을 잘못 적고, 뭐 배달 예정 기일을 잘못 적고, 이래 놓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잘못 가고 늦게 배송이 되고, 또 사고가 났을 때에 뭐 내용물하고 다른 엉뚱한 상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운송장을 송화인이 고객이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택배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거죠. 다 뭐 운송장 작성해서 붙였는데 택배임을 안 준다. 그러면은 택배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돈 줄 때까지, 택배임 줄 때까지 화물 못 넘겨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취급 가능한 화물을 안전하게 포장해서 운송장에 정확한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리고 택배임까지 지급을 해야 이용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택배사의 책임이에요. 내용물은 이제 확인을 해야죠. 이제 뭐 포장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죠. 그게 실제 뭐 의류인지 또는 뭐 책인지 김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포장 상태가 안전한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을 받았으면은 받았다고 인수증을 써줘야 되고, 또 배달했으면은 배달했다고 또 인수증을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의 크기와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서 택배임이 얼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서로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짜에 방문해서 배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받았으면은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을 해줘야죠. 이게 이제 택배사의 의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배가 안전하게 배달이 되려면은 이용자도 필요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택배사도 필요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이어서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